패스트는 서양에서 흑사병, 블랙데스, 페스트노아이라 불립니다. 시체에서 검은 밤점과 고름집이 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패스트의 병원균은 189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홍콩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었죠. 1910년대의 마지막 대유행을 마지막으로 패스트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패스트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병은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와 중동에서 유행되었던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패스트는 6세기에 동지중해 지역부터 서유럽, 아일랜드까지 광대양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 후 소규모 유행이 8세기 중반까지 반복되다가 11세기에 다시 패스트가 대규모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 패스트의 발원지는 인도였습니다. 이 패스트는 계속 서쪽으로 퍼졌고 11세기 말부터 시작된 십자군 원정 때문에 유럽에 퍼졌습니다. 패스트의 전염 매개체는 쥐와 위에 붙어있는 벼룩이었습니다. 그때 유럽에 서식하지 않았던 종류의 쥐가 패스트균을 유럽에 퍼뜨렸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패스트는 14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유행한 흑사병입니다. 이때 유럽의 일부 상인들은 몽골 제국의 통상적 여정책을 이용하여 몽골교원이나 중국 본토를 왕래하며 장거리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패스트균이 이들을 통해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현재의 기록을 바탕으로 흑사병의 전파 경로를 살펴보면 당시 유라시아의 동서교통로와 흑해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유럽의 주요 교역로와 일치합니다. J.F.C. 해커의 중세기의 전염병 1859에 따르면 1347년부터 1350년까지 흑사병 때문에 전 유럽에서 2500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유럽 인구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흑사병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더욱 기생을 부렸는데 피렌체의 사망률은 60%, 베네치아는 75%, 파도바는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14세기의 패스트는 유럽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학자들은 중세가 근세 또는 근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첫째, 패스트는 중세 유럽의 정원 제도를 붕괴시켰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신체가 건강한 사람보다 쇠약하고 영양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더 병에 잘 걸립니다. 패스트 때문에 영주의 장원에서 일하던 수많은 농민들, 즉 예전에는 농노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자 영주들이 부릴 수 있는 농민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농민들의 지위가 패스트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영주들은 일손 확보를 위해 농민들을 자신의 장원에 묶어두려 했고 이를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패스트 발생 이전의 장원의 농민들은 여러가지 자유를 상실하여 노예와 비슷한 처지였으나 패스트가 물러난 이후 일정에게 소작료만 납부하면 되는 자주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영주의 허락 없이 자신이 살던 장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농민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이웃의 다른 장원으로 이사가거나 버려진 경작지를 찾아 스스로 자기 땅에서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민과 수공업자의 지위는 패스트 이전보다 향상되었고 그들의 살림살이는 넉넉해졌습니다. 반면 장원의 영주들은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백년전쟁 1337-1453년에 참전한 영주들 다수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왕위 계승권을 두고 벌어진 장미전쟁 1455-1485년 때문에 지배층인 귀족 또는 영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덕분에 영국과 프랑스의 왕은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근세 절대왕 정시대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중세 사람들을 지배하던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약해졌습니다. 패스트가 유럽에 창궐할 때 교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패스트를 고치기는커녕 성직자들이 패스트로 죽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신앙심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성직자들은 전염병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성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직자들이 자신들처럼 하찮은 전염병에 죽는 것을 보자 신앙심이 흐트렸고 결국 교회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유럽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은 프랑스 왕에 의해 아비뇽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의 허수아비로 전락한 교황은 지도력을 상실했고 이는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셋째, 라틴어 대신 자국어로 글을 쓰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를 쓰던 상류층들이 대거 사망하자 라틴어로 말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유럽 각 지역에서 자기 나라의 말로 읽고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라틴어로만 쓰여졌던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양 후스는 체코어로 번역했습니다. 종교혁명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 대신 자국어로 쓰여진 성경이 번역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성직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신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더욱더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패스트를 피해 모인 남녀 10명이 열흘 동안 서로 나눈 대화와 에피소드를 묶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과 단테의 신곡 등은 이탈리아어와 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째,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체념했습니다. 이는 죽음을 주제로 한 예술을 탄생시켰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패스트가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여 채찍질로 고행하며 기도하는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상반신을 벗거나 알몸 상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질을 하며 여기저기 또 돌아다녔습니다. 고행자들은 이 고통을 감내하며 고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데카메론, 크리스트교의 종교적 선악에서 벗어나 인간의 욕망과 속물적 근성을 정당화한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처럼 포스트 패스트 시대에는 신 대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자 없는 귀족의 재산을 차지하여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농촌의 빈 땅을 차지하여 경작하거나 가축들을 길러 재산을 불린 농민들도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빈 땅에 가축을 기르게 되니 패스트 발생 이전보다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사람들이 저지른 어두운 면을 설명하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대상자는 바로 유대인, 한센 병자, 아랍인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증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중세부터 가톨릭 교회가 유대인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차별과 박해가 패스트 때문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타서 패스트가 퍼졌다는 황당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거나 도시에서 추방하거나 일정한 구역에만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히틀러와 나치가 게토를 만들기 500여 년 전에 이미 유대인 거주 지역인 게토가 생겨났던 이유였습니다. 한센인과 아랍인들도 유럽의 크리스트 교도들의 박해 대상이었습니다.